뉴스파이치 기승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둔화 모양을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역, 일부 업종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칫 불씨를 키우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이고 일부 업종입니다만은 규제를 좀 완화하는, 슬슬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네요. 지난 5월이었죠. 충청북도에서 이태원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으로 해서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등 850개 업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또 대상 업소에서 성실히 그 집합금지 명령 이행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또 업소당 50만 원씩 지원, 휴업 보상금을 지원했고요. 청주시에서 8월 23일 날 10명이 한꺼번에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시가 바로 다음 날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클럽과 유흥 단란주점 뷔페, 예식장 뷔페, 콜라텍 등 한 400여 곳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특히나마 좀 위험 다중시설로 분류되는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피해가 큰 거 아닌가. 지금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완화하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2.5단계를 금주내로는 완화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한창인 것 같고. 우리 충북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가지고 일단 2단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엄밀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2단계로 시행되는 게 있고, 또 좀 10인 이상 집회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3단계 조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지금 2단계 조치라고 보기에는, 지금 원래 2단계 조치에는 면회 금지로 돼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아마 제한적으로 면회를 허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생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이 중지됐던 PC방이라든지 노래방, 그리고 유흥주점도 포함이 돼 있고, 한 12개 업종이죠. 고위험 시설들 업주 사이에서 불만들이 지금 굉장히 비등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겨워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써 반년이 넘고 올 가을 겨울도 장담할 수 없고, 또 언제 또 제한 조치가 또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경제적 경제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좀 경제가 좀 파탄이 나고, 또 정신적으로 이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 청주시에서 그렇게 집합금지 명령 내린 상황에서 PC방 업주인가요? 그분이 영업을 하다가 또 경찰에 또 단속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가까운 예로 지난 8일에는 충남 지역에서도 PC방 업주들이 도청을 찾아서 제한적으로 왜 좀 영업을 하게 해달라, 집단적으로 농성을 또 하고, 부산에서도 집단적으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도 열렸고, 어젠가요? 그제군요. 광주에서도 광주는 지금 거의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연장한다니까 자영업자가 화가 나가지고 시청 찾아서 자해소동까지.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역별로 방역에만 중점을 둘 수도 없고 경제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마다 지역별로 규제나 완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6월부터는 1, 2, 3단계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표현을 통일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인가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6월
말쯤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합을 해서 방역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수도권은 2.5단계, 뭐 대구는 뭐 대구형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그렇죠. 뭐 광주는 뭐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 충북도 이번에 좀 완화된 조치들도 사실상 엄밀히 보면 2단계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 그 좀 항목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인 이상 집회 금지 같은 거는 거의 뭐 1단계 조치. 그리고 원래 2단계에서도 그 위험 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금지가 원칙인데 이제 조금 좀 완화된 뭐라고 그러나요? 뭐 1.5단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저 시민들, 도민들로 봐서는 그러면 2.5단계, 2단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걸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뭐 홈페이지에 명확히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한시적으로 뭐 영업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명시를 좀 해줬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행정기관에서 어떤 이런 위험 시설에 대해서 그 영업 시간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일일이 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 어떤 어려움도 있겠죠. 휴대폰으로 이러기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 자치단체별로 이런 사항들이 바뀔 때마다 명확하게 좀 그 해주시면은 그 보는 사람들도 아 여기는 몇 시까지 영업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그 좀 게재하는 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충북 지역 상황 보면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부분, 새벽 1시부터 5시 이 외의 시간들은 주점 같은 데 이제 운영을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 집합금지 대상에서 이제 그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여기에 준하는 그런 이제 중위험 그 시설들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잘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영업 금지 시간이 PC방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금지를 한다. 네. 제한을 한다. 제한이 아니라 금지죠. 대형 학원 300인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그런데 실내 집단 운동시설이라면은 이게 뭐 실내 체육시설인지 뭐 이 부분도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건 또 11시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그 적용 기간은 일단 그 20일까지입니다. 네, 20일까지 20일까지 운영 시간을 일단은 제한을 해봐서 2단계 연장이죠. 사실상 이게 그 상황을 좀 더 보겠다 이거죠. 이제. 지금 20일까지 제한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일까지라면 중간에 확진자가 나타났거나 동종 업종에 확진 사례가 있거나 하게 되면 재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좀 제한으로 영업 제한으로 풀었는데 그 이런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 하면은 해당 업종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PC방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동종업종이 충북도 내에 있는 PC방은 다 제한을 받게 되는 집합 금지 명령도 받게 되고 그런 또 아주 그 불이익을 받으니까는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8월 초에도 보면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 중에 하나가 뭐 좀 나가서 좀 식사를 자주 해라. 몇 번 식사를 하면 뭐 환원을 해주겠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당시에 잘못된 시그널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었는데요. 지금 요번에 이런 지역의 부분적 완화가 결국 방역 완화로 잘못 오인되는, 잘못 해석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날의 검이라고 좀 사실 지금 상황이 과연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그 확진자 발생 기준은 5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물론 뭐 지금 100명대로 지금 뭐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 어떤 그 전문가들은 지금은 사실 한 2, 3주 동안은 3단계로 좀 확실하게 조치를 좀 취해 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조금 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추석 밑에 대목 경기를 봐야 되는 우리 그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험합니다. 여타 다른 시설도 추석 대목 경기라는 부분을 놓칠 수 없는 그것마저 놓치면은 정말 엄청난 지금 뭐 재앙이 또 코로나19보다 더한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좀 경영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일부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견해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처럼 한쪽만 살필 수가 없어서요. 방역도 좀 지켜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가들 일부 의견들은 지금 느슨하게 갈 때가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견해는 뭐 자치단체에서 우리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좀 주춤한 추세다. 이렇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우리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안심하기엔 조금 섣부른 지금 판단이지만은 정부의 2단계 기준 또 그 이상으로 좀 지침을 적용하는 게 그래도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은 알지만은 그 목숨과 관련된 이런 방역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유지해야 되는 게 또는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신중 모드군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좀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에 또 지금 그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최근에 발생한 확진자 중에서는 원래 한땐 전체 확진자의 한 5% 미만으로 5% 이하로 그 전파 경로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비중이 한 5%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22%가 2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전국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다음 주 좀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또 뭐 자영업자분들한테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10일이죠. 어제 그 대통령이 4차 추경에서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뭐 그런 또 희망도 있으니까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란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매우 엄중한 요즘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